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상처만 남지?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남한테 폐 안 끼치려고 늘 조심했고 미움받지 않으려고 애썼고 가족에게 헌신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남는 건 섭섭함과 공허함, 그리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서운함 뿐이더군요. 특히 나이 들수록 이런 생각은 더 자주 듭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날 이렇게 대할까?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는 자식에게서도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무너집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덜 속상했을 텐데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기에 더 아프고 더 깊이 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주변에선 말합니다. 원래 사람은 그래. 너무 기대하지 마. 그 말이 맞다는 걸 머리로는 알죠.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내가 손해보는 기분, 억울한 감정, 그리고 내가 바보 같았다는 자체까지 겹치면 가슴속에 알 수 없는 허전함과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온 걸까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움받기 싫었고 외면당하고 싶지 않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발 양보하고 또 참으며 나를 눌러가며 착하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요. 누군가는 내가 베푼 호의를 고마움으로 받지만 더 많은 사람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입니다. 처음엔 고맙다고 말하던 사람이 어느새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내가 거절하면 예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죄인이 된 기분이지? 그렇다고 갑자기 싸늘하게 변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습관이니까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참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그 정성, 이제는 나에게 써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우리가 왜 상처받는지를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내 마음을 덜 다치게 지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랫동안 우리가 착하게 살아오며 놓쳤던 것들을 돌아볼 겁니다. 내가 나를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 인간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시기, 그리고 상처받지 않고도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혹시 지금도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섭섭한 감정이 채 가시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아마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제는 착하게만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나도 나를 지키며 살아야겠다. 마음이 움직였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진짜 나를 위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해 보시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왜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을까요? 아마 어릴 적부터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남에게 폐 끼치지 마라. 어른 말씀 잘 들어야 복 받는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착한 아이, 착한 어른이 되는 길만이 옳다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 세대는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인내와 희생이 미덕이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보고 자란 우리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참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은 사람의 기준이 되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작 내 마음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속상해도 꾹 참고, 억울해도 괜찮은 척하고, 너무 힘든 날도 남 걱정이 먼저였던 우리는 결국 그동안 쌓인 감정의 찌꺼기에 스스로도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애써왔는데도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왜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오히려 더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모두가 고마워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착하게만 굴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한 번이라도 거절하거나 내 뜻을 주장하면 갑자기 왜 저래?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런 반응이 돌아오죠. 결국 나는 늘 좋은 사람이어야만 하고 내 마음은 더더욱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의는 한 번 베풀면 친절이지만 두 번이면 의무가 되고 세 번이면 권리가 된다. 참 무섭지 않나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베푼 친절이 어느 순간 상대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리는 현실.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이 상처받는 구조의 핵심입니다. 게다가 착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에 더욱 목을 매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관계가 끊기는 걸 두려워하며 끝까지 매달리게 되죠. 그런데 인간관계는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매달릴수록 상대방은 나를 더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떠나지 않겠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면 나에 대한 존중은 점점 사라지고 상처만 늘어갑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감정은 더 깊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챙겨줬는데, 자식이 무심하게 대할 때, 형제가 어려울 땐 도와줬는데, 내가 힘들 땐 모른 척할 때, 그럴 땐 억장이 무너지고 인생이 허무해지기까지 합니다. 내가 너무 잘해줬던 게 문제였나? 이런 자책이 들면서 더는 아무도 믿고 싶지 않다는 회의감이 생기죠.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문제는 착하게 산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착함이 기대와 희생 위에 쌓였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나를 챙겨야 해. 이만큼 참았으니 너도 알아줘야 해. 이런 기대가 있었기에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더 큰 상처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젊었을 땐 관계가 깨져도 다시 회복할 시간이 있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의 삶을 다시 정비하고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착하게만 살아온 인생,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착함이 아니라 균형 잡힌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가 아니라 내 감정의 방향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내 삶의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겠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가장 믿고 싶은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일이 유독 많다는 것 말입니다. 멀쩡히 살다 보면 친한 친구보다는 가족에게 더 크게 다치고 낯선 사람보다는 내 가까이에 있던 사람에게 더 깊게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도 기대가 크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면, 친구라면 평생 함께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마음을 줬으니 저 사람도 당연히 나를 이해해주고 아껴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돌아오는 무관심과 오해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받는 상처는 유독 오래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자매 사이, 부부 사이, 이런 관계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주고받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상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은 곧 원망으로 바뀌고 사랑은 오히려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말입니다.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는데 형제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양보했던 건 모두 잊힌 채 도리어 왜 저렇게 나서냐는 말까지 들을 때 자식에게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막상 자식은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 한 통, 얼굴 한 번 보기 힘들어졌을 때 그럴 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준 게 화근이었구나. 착하게 산 게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지만 이런 생각에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좋은 관계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해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의 감정은 늘 미뤄뒀던 거죠. 사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족이라서 그냥 참고 산 거야. 내가 참으면 편하니까. 그런데 그 편함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편함일까요? 정말 내 마음도 편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억눌러 온 건 아닐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가족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를 이해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늘 참아야 하고 맞춰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버거운 관계라면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거리두기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 말이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가족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내 감정을 너무 오래 눌러두면 언젠가는 그것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 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거리에서 관계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입니다. 완전히 끊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를 조금씩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그 어떤 관계도 내 존재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그 관계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관계이든 먼저 지켜야 할 건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내가 너무 집착했나? 내가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나를 지키기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건 분명 당신의 따뜻함과 진심이 만든 결과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 따뜻함을 나에게도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관계도 진짜 인생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 나답게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히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은 본래 혼자입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죽을 때도 결국 혼자입니다. 사랑도 우정도 이해도 결국은 내 안에서 시작되고 내 안에서 끝나는 감정이죠.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엔 외면하고 싶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가족이 있잖아. 친구가 있잖아. 하지만
삶을 오래 살아갈수록 마음속에서는 점점 이런 깨달음이 올라옵니다.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구나.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나 자신뿐이구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곱씹어보면 참 따뜻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힘들고 불안하고 쓸쓸한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같은 혼자여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자주 찾아옵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니 집안에 머무는 시간도 많아지지요. 그럴 때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과거의 관계를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그땐 그래도 사람이 많았는데 그 시절이 그립다. 하지만 그런 회상이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혼자라는 것을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혼자라는 건 오히려 자유입니다. 남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맞춰야 할 이유도 기분을 살피며 애써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 기분을 먼저 생각하고 내 감정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삶을 선택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고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한 사람만이 진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의 외로움을 누군가로 채우려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고요한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듬고 여유를 갖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인연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내 삶에 집중할 때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보다 내가 나를 잘 대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의외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 이제는 내 감정을 나 자신이 보듬겠다. 이런 다짐은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외부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이제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찾고 오랜 시간 참아왔던 진짜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독은 내가 착하게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이제는 조금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인 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지혜롭게 관계를 정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해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려 합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또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인간관계에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그동안 쌓아온 관계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거나 끊어지면서 남은 관계에 더 애착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인간관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는 건 인연을 끊자는 말이 아닙니다. 더는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자는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치 온도처럼 생각하면 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해서 가까이 있어도 편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서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럴 땐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한 발짝 물러나서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부터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첫째, 내 마음을 자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피곤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심지어는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삶의 불편한 소음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 해도 내 감정이 매번 상하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위한 보호막이 됩니다. 둘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베풀었지만 상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기는커녕 나의 희생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나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라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선이 없으면 상대는 점점 더 깊이 들어오고 나는 점점 지쳐갑니다. 셋째, 항상 본인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관계란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하는데 한쪽만 계속해서 흡수하고 다른 쪽은 늘 주기만 하는 구조라면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될수록 내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혹시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관계는 거리를 잘 지킬 때 더 오래 갑니다. 가까워서 무너지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지나치게 친밀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의 적당한 거리를 존중하고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지 않는 여백이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노력하는 만큼 유지된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생각도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노력도 방향이 있어야 하며 그 방향은 반드시 내 마음이 편한 쪽이어야 합니다. 거리를 두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차단하거나 관계를 끊기보다는 서서히, 조용히, 감정적이지 않게 내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주 연락하던 사람과는 연락 빈도를 조금 줄여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억지로 맞춰주기보다는 내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가 나를 오해하더라도 나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는 집착이 상처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다 내주는 삶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품위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인생 후반전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관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는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양보다 질, 숫자보다 깊이. 이제는 그런 관계를 지향하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인생에서 진짜 나를 위한 관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키면서 사람들과 여전히 따뜻하게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그런 정리 이후에 어떤 태도로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어야 할지를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누구에게든 기대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 중간을 지키는 일, 다시 말해 적당한 거리 안에서 따뜻한 연결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인생 후반기에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대하지 않는 관계 맺기입니다. 이 말은 조금 쓸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아주 편해집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접근하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꼭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작은 배려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나의 중심을 잃지 않는 대화법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상대의 감정에 끌려가거나 내 입장은 뒤로 미룬 채 그저 맞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 감정을 숨기지 않되 억지로 드러내지도 않고 차분하게 나는 이렇게 느낀다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와 소통하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침묵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많을수록 오해도 많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많아집니다. 적당한 침묵은 나를 지켜주는 심리적 방어막이 됩니다. 특히 상처를 준 사람 앞에서 침묵은 때때로 어떤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무조건적인 친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친절은 상대가 고마움을 느낄 때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내가 늘 먼저 베풀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희생한다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절도 줄 때와 줄 대상을 잘 골라야 합니다. 내 호의가 권리가 되지 않도록, 내 선의가 오히려 상처로 돌아오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맥보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과 얕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보다 몇몇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훨씬 가치 있습니다. 오래 보지 않아도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그런 인연이 몇 명만 있어도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취향,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곧 삶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보너스이지 내 삶을 이루는 전부가 아닙니다. 이 균형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고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인간관계란 무엇일까요? 서로를 통제하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고 존중과 배려의 눈으로 바라보며 필요할 때는 기댈 수 있지만 의존하지는 않는 관계. 그게 바로 시니어 시절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런 관계는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인연이 남고 억지스럽고 힘든 인연은 조용히 떠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앞으로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누구와 함께할 때 가장 편안한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답게 있을 수 있는 사람, 내 속마음을 감추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인연을 남기고 그 외에는 천천히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거리를 조절하고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답게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전에서 내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고독 속에서도 평온한 내면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핵심을 짚어보려 합니다. 인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감정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시니어 시기가 되면 이 감정은 더 자주, 더 깊게 찾아오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갈망하는 상태입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허전하고 불안한 감정입니다. 혼자라는 현실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외롭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고독은 선택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스스로 만든 시간과 공간입니다.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시간. 이 고독을 잘 활용하면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듣지 못했던 내 마음의 소리,
억눌렀던 감정, 참았던 눈물, 그리고 작은 소망들. 그 모든 것들이 조용히 올라와 내게 말을 겁니다. 고독은 그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면 사람에게서만 얻으려 했던 위로와 공감이 사실은 내 안에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따라 인생의 후반전이 더 단단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아직 내 안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방 안에 내가 들어가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안일 뿐입니다. 고독을 익숙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일, 나에게 위로가 되는 일, 나만의 시간에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짧은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내 감정을 기록하면서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도 고독을 즐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독은 삶의 중심을 다시 내게 돌려놓는 작업입니다. 남이 내 삶을 결정하게 두지 않고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내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기르게 합니다.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나면 다시 세상과 마주할 때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독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기대에 무너졌던 순간들, 그리고 내 마음을 몰라준 세상에 대한 서운함까지 그 모든 것들을 조용히 끌어안고 천천히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고 너무 조용하면 불안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불안함을 그냥 받아들이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자체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중심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이해받지 않아도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위로입니다. 누가 내게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내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가장 성숙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고독은 그 소리를 듣게 하는 문입니다. 그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는 사람만이 진짜 나다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 고독은 어떻게 행복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였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누군가가 내게 해주는 말, 나를 인정해주는 태도, 외부에서 오는 반응을 통해 기쁨을 느꼈다면 이제는 아주 조용한 순간에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행복은 큰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큰 집, 많은 돈, 성공한 자식, 화목한 가정. 하지만 정작 그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행복이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춘, 세상이 정한 틀에 끼워 맞춘 행복이었기 때문이죠. 고독은 내 삶의 기준을 남이 아닌 나로 바꿔주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으며 머물러 있는 순간, 아무 말 없이 걷는 산책길에서 바람을 느끼는 그 찰나. 그런 작은 순간들이 하루를 채우고 그 하루가 내 인생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이런 순간들은 외부의 평가로는 측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그 어떤 불안도, 시기심도, 비교도 그 안에서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욕심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무엇이 부족한가를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올라가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고독의 시간은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평온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방식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도 바꿔줍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습니다. 비위를 맞추거나 억지로 맞춰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관계,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인연, 그런 사람들과만 천천히 연결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내면의 평온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 결국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주변의 갈등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예전처럼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상처도 쉽게 아물게 됩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가는 방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 없어도 스스로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힘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줍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감각,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충만하다는 느낌. 그게 바로 진짜 자유이며 인생 후반기에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내면의 공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 그리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나는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참 좋다. 그 대답이 가능한 사람은 외로움을 이겨낸 사람이고 고독을 친구 삼은 사람이며 진짜로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나 우리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진짜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도 당신 마음속에도 조용한 변화의 씨앗이 하나 심겼을 겁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어쩐지 나도 모르게 그래,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지도 모르지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변화는 늘 조용히 다가오고 가장 진짜인 마음은 속으로만 고개를 끄덕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참고 견디고 맞춰왔습니다.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왔는지 스스로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많은 수고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면, 그 착한 삶이 결국 나를 아프게 하고 있다면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 첫 걸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나라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됩니다. 오늘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는지,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눌러둔 감정은 없었는지, 혹시 너무 많은 기대를 하다가 또 실망한 건 아닌지, 그런 사소하지만 깊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 이제는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떠오른다면 조용히 아주 작게라도 움직이기 시작해보세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너무 애쓰고 있다면 연락을 하루 이틀 늦춰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늘 억지로 웃으며 대하던 사람과는 조금 덜 친절하게, 대신 더 솔직하게 마주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남이 아닌 나에게 초점을 맞춘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내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내 삶이 점점 나다워지고 있다는 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첫 신호입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겠다는 그 작고 진지한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니까요. 그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끝난 후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메모지 한 장에라도 써보세요.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이 문장을 적는 그 순간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여정을 이제는 나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인생의 풍랑을 견뎌오셨잖아요. 이제는 그 단단한 삶의 기반 위에 조용히 웃으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반드시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아주 작은 위안이라도 느끼셨다면 당신의 그 마음은 지금 제대로 가는 중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란 남들이 그려놓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속도로 걸어가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에 갇혀 너무 많은 걸 참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착함이 나를 다치게 했던 순간들을 정리하고 그저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착하게만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선택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만나는 시간이고 나를 치유하는 공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든든한 중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라도 마음에 스쳐 지나간 누군가가 있다면 그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내가 먼저 너무 많이 주었기에 돌아오는 게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주고 조금 더 나를 챙기세요. 더 많이 나를 돌보고 조금은 이기적인 듯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상처받지 않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인생의 후반전을 여는 열쇠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조용히 하지만 진심을 담아 전해드릴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듣는 것도 모두 따뜻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당신의 인생에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쁩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삶이 힘드실 때 언제나 저희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에 살짝 미소가 피어났다면 그것 하나면 오늘 이 시간이 참 잘 흘러갔다는 뜻이겠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질문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